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은 늘 같은 냄새가 난다. 그날도 그래야 했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던 순간 내 시선이 먼저 반응해버렸다. 같은 층, 같은 시간, 그리고 겹쳐진 손. 45세 진성태. 그날 이후 나는 보지 말아야 할 걸 자꾸 떠올리게 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누군가 안에 있었다. 분리수거 봉투를 들고 선 여자였다. 처음 보는 얼굴. 순간적으로 이사 왔나라는 생각이 스쳤다. 눈에 띄는 건 표정이었다. 과하지 않은 화장, 낯선 공간에 막 적응 중인 사람, 특유의 경계와 피로가 섞인 얼굴. 김연경이라는 이름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버튼을 눌렀다. 그녀도 같은 층을 눌렀다. 숫자가 켜지는 순간 손이 겹쳤다. 아주 짧게 피할 틈도 없이. 손등이 스쳤고 전기가 튄 것처럼 감각이 남았다. 우리는 동시에 손을 거뒀다. 사과도 웃음도 없었다. 대신 짧은 침묵. 엘리베이터 안이 갑자기 좁아진 느낌이었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앞에 고정했다. 괜히 쳐다보면 의미가 생길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의미는 이미 생긴 뒤였다. 그녀가 분리수거 봉투를 고쳐쥐는 손, 숨을 고르는 방식,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습관적인 움직임까지 눈에 들어왔다. 나 자신에게 말했다. 별거 아니라고. 같은 층 이웃일 뿐이라고. 문이 열렸다. 우리는 동시에 내렸다. 그녀는 먼저 걸었다. 폭도를 따라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평소보다 걸음을 늦췄다. 이유는 없었다. 굳이 이유를 붙인다면 방금의 감각이 사라질 시간을 벌고 싶었을 뿐이다. 그날 밤 평소보다 택배 알림이 더 신경 쓰였다. 옆집 문 앞에 놓인 상자들. 새로 이사 온 사람, 특유의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나는 일부러 문을 여닫는 소리를 줄였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들의 귀가 같다. 의식하지 않으려 할수록 의식이 또렷해졌다. 이상한 건 불쾌함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금기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에 궁금증이 따라왔다. 하면 안 되는 관심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관심이 나를 오래 붙잡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미 다음 장면을 부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버튼을 누르는 손을 한 번 더 의식하게 됐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같은 층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다. 폭도를 걸을 때면 자연스럽게 옆집 문을 한 번 더 보게 됐고 그게 습관처럼 굳어졌다. 택배가 오기 시작했다. 낮에는 거의 집에 없는 것 같았고 밤이 되면 문 앞에 상자가 쌓여 있었다. 이사 온 사람의 생활이 문틈으로 흘러나왔다. 작은 상자, 큰 상자, 가끔은 보냉 포장. 나는 일부러 늦게 나가 분리수거를 했다. 변명은 늘 그럴듯했다. 집에 쌓인 종이가 많아서 병이 모여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알고 있었다. 문 앞에 놓인 상자를 지나칠 때면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이름표를 확인하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면서도 이미 한 번은 읽어버린 뒤였다. 김연경.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굴러갔다. 소리내어 부르지 않았는데도 입안에 남는 느낌이 있었다. 그게 불편했고 동시에 묘하게 익숙했다. 벽은 생각보다 얇았다. 늦은 밤 조용해지면 생활의 소리가 넘어왔다. 물이 흐르는 소리, 서랍을 여는 소리, 아주 가끔은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낮은 목소리. 나는 텔레비전 볼륨을 줄였다. 더 잘 들으려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귀는 이미 벽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귀를 대지는 않았다. 아직은. 대신 숨을 고르고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 먼저 드는 건 호기심이었다. 누군지 알고 싶다는 마음, 어떤 하루를 사는 사람인지 궁금하다는 감정. 그 감정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통제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서 타인의 존재가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진 건 오랜만이었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마주쳤다. 이번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같은 층 사시죠?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서 여러 번 되풀이됐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다는 걸 나만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불편함이 아닌 확인에 가까운 웃음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다시 좁아졌다. 이번엔 손이 닿지 않았지만 거리는 더 가까웠다. 문이 열리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는 사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을 때 나는 잠시 서 있었다. 방금 나눈 몇 마디가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관심이 방향을 잡는 순간이었다. 이건 일방적인 관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도 나를 인식하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인식이 불쾌함이 아니라는 감각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불을 늦게 껐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핑계였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 조용함마저 신경 쓰였다. 관심은 이제 멈추는 지점이 아니라 움직이는 방향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날은 일부러 시간을 늦췄다. 냉장고가 비어있다는 핑계를 붙였고 집 앞 마트를 떠올렸다. 같은 동선, 같은 시간대.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만 계산했다. 문을 나서기 전 괜히 옷차림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였지만 이미 마음은 방향을 정해두고 있었다. 마트 안은 평소처럼 밝았다. 과일 코너의 조명, 냉동식품 앞에 차가운 공기. 나는 카트를 밀며 천천히 돌았다. 필요 없는 물건 앞에서도 멈췄다. 시선이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몇 줄 건너 그녀가 있었다. 김연경. 장바구니를 들고 진열대를 바라보는 옆모습? 엘리베이터에서 본 것보다 더 가까웠다. 눈이 마주쳤다. 먼저 피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인지 확인인지 모를 정도로 작은 움직임. 그녀도 같은 방식으로 답했다. 웃지 않았지만 표정이 풀렸다. 그 미묘한 변화가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카트를 밀며 가까워졌고 그 사이의 거리만큼 마음도 좁혀졌다. 필요한 걸 찾고 있냐는 말이 먼저 나왔다. 평범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오히려 안전장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맥주 코너를 가리켰다. 혼자 마시기엔 종류가 너무 많다며 웃음 섞인 투로 말했다. 그 웃음에 계산은 없었지만 허용은 있었다. 나는 추천을 했다. 내가 자주 마시는 것이라고 이유를 붙였다. 그녀는 그걸 그대로 장바구니에 넣었다. 결제대 앞에서 우리는 나란히 섰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진 물건들이 서로를 드러냈다. 그녀의 장바구니엔 간단한 안주와 맥주 2캔. 혼자 사는 사람의 선택. 나는 그 선택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다.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종류의 불편함이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훅 들어왔다. 엘리베이터까지의 짧은 거리. 그녀가 먼저 말했다. 가끔 이렇게 늦게 장을 본다고. 집이 조용해질 때가 좋다고. 그 말이 벽 너머에서 듣던 소리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함이 좋아졌다는 말을 했다. 거짓은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공간이 다시 좁아졌다. 이번엔 버튼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손이 닿을까 말까 한 거리. 우리는 일부러 그 간격을 유지했다.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식의 증거였다. 층수 표시등이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가볍게 물었다. 가끔 맥주 마시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은 그렇다고. 문이 열렸고 우리는 동시에 내렸다. 폭도에서 헤어지기 전 그녀가 잠시 멈췄다. 오늘 추천해준 거 마셔보고 말해주겠다고. 약속처럼 들릴 만큼 또렷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합의가 이미 다음 장면을 예고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을 때 벽 너머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소리를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방금 나눈 시선과 말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관심은 이제 관찰이 아니었다. 대화가 되었고 공유가 되었고 다음을 부르는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일지 우리는 둘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집이 더 조용해졌다. 정확히 말하면 조용함을 더 의식하게 됐다. 텔레비전을 켜두던 습관이 사라졌고 샤워 시간도 짧아졌다.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면 다른 소리가 또렷해진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공간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택배는 계속 왔다. 현관 앞에 놓인 상자들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었다. 작은 상자는 빨리 사라졌고 큰 상자는 하루 이틀 남았다. 나는 일부러 그 시간대를 기억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 테이프가 뜯기는 소리, 상자를 끌어당기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벽을 넘어왔다. 귀를 대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아주 잠깐 손바닥을 벽에 짚은 채로 숨을 고르던 순간이 있었다. 그게 의도였는지 충동이었는지는 구분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면 생활의 소리는 더 솔직해졌다. 물이 흐르고 컵이 부딪히고 발걸음이 멈추는 지점이 반복됐다. 나는 그 반복을 알아차리는 자신이 싫었다. 싫으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금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커졌고 동시에 그 단어가 나를 더 가까이 밀어냈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마주쳤다. 이번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벽 얇죠, 여기. 가볍게 웃으며 던진 말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들렸다는 뜻일까 아니면 들릴까 봐 하는 말일까? 그녀는 내 표정을 보고 덧붙였다. 처음엔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익숙해져요. 그 말이 묘하게 느슨했다. 불편함이 아니라 수용에 가까운 톤이었다. 마트에서 산 맥주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맛있었다는 말, 혼자 마시기엔 조금 많았다는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엔 추천해준 사람 책임이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이 오래 남았다. 웃음 뒤에 숨길 것도 밀어낼 것도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을 때 나는 벽을 바라봤다. 소리가 나지 않아도 존재는 느껴졌다.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아주 조심스럽게 자리 잡았다. 그녀가 불편했다면 말이 달라졌을 것이다. 거리를 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먼저 말을 걸었고 가볍게 농담을 던졌고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부엌에서 캔을 땄다. 소리가 크게 나도록. 잠시 후 벽 너머에서 비슷한 소리가 났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우연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미 달라져 있었다. 벽은 여전히 있었지만 거리는 조금 더 줄어든 느낌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선을 그었다. 여기까지만이라고. 하지만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관심은 이미 관찰을 넘어 공유로 넘어갔고 공유는 곧 선택을 요구했다.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다만 닫혀있지 않다는 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다음 밤을 더 오래 기다리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하루의 끝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바로 불을 켜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런데 이제는 문을 닫는 순간부터 의식하게 됐다. 벽 너머에 기쳐 같은 시간대에 겹치는 움직임, 서로의 생활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지점들.
그것들은 우연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감정의 방향을 조금씩 틀어놓고 있었다. 나는 괜찮다고 되뇌었다. 혼자 사는 남자가 이 정도의 관심을 갖는 건 흔한 일이라고,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라고. 하지만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들은 점점 힘을 잃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랬다. 벽을 사이에 둔 공간이 같은 시간으로 묶이는 순간 생각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퇴근 시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만났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나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손이 어색해 보였다. 오늘도 늦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 말에는 묘하게 안부 같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 일이 좀 밀려서요. 대화는 짧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짧은 말들이 하루를 정리해주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벽 너머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아주 작게 마치 혼자 듣는 사람만을 위한 볼륨으로. 나는 창문을 닫고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다. 음악은 금방 멈췄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았다. 누군가의 취향이 이렇게 가까이 느껴진 적은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벽을 향해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다음 날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이번엔 정말 우연이었다. 계산대 앞에서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잘 어울리는 맥주를 찾고 있다는 말에 나는 전날 그녀가 추천했던 브랜드를 떠올렸다. 그 얘기를 꺼내자 그녀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기억하셨네요. 그 말에 나는 괜히 민망해졌다. 별거 아니라고 넘겼지만 별거가 아니라는 말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녀가 먼저 말했다. 혼자 마시기엔 좀 애매한 양인데. 나는 잠시 멈췄다. 그 말이 제안인지 그냥 투정인지 판단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 사이에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괜히 말했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거칠어졌다. 기대와 자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감정이 충돌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했지만 그 생각이 행동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금지된 선이 있다는 사실이 그 선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던 순간들, 불편함 대신 자연스러움을 택했던 태도들, 그것들이 모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나만 모르는 신호였을까? 답을 찾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빠르게 그녀 쪽으로 기울었다. 결국 나는 인정했다. 선을 넘지 않겠다는 다짐이 가장 먼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다음 만남을 피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내가 먼저 다가간 것도 무언가를 제안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 쪽에서 변화가 시작됐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래서 더 확실하게 느껴졌다. 인사에 머물던 말이 안부가 됐고 안부는 자연스럽게 하루를 묻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말끝을 급하게 접지 않았다. 기다린다는 느낌이 있었다. 밤이 되면 벽 너머의 기척이 이전과 달랐다. 조심스럽게 숨기던 소리들이 조금 더 느슨해졌다. 문을 닫는 소리도 발걸음도 일부러 줄이지 않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그 변화를 의식했고 동시에 그녀도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그 미묘한 공감이 둘 사이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며칠 뒤 현관 앞에서 마주쳤다.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던 길이었다. 손에는 같은 요일, 같은 색 봉투가 들려 있었다. 우연치고는 자주 겹쳤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생활 패턴 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사실을 말하는 척했지만 은근한 인정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그래서 더 자주 마주치나 봐요. 그날 밤 메시지가 왔다. 아주 짧게. 아직 안 주무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네, 아직요. 그 뒤로 몇 분간의 공백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메시지가 왔다. 맥주 한 캔 있는데 혼자 마시기엔 애매해서요. 문장 끝에 붙은 말줄임표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문을 열기 전까지 나는 몇 번이나 손잡이를 놓았다. 이 문을 열면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문을 닫은 채로 보내는 밤도 더 이상 편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문을 열었다. 복도 끝에서 그녀가 서 있었다. 편한 차림, 꾸미지 않은 얼굴.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어서 더 위험했다.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다. 거리는 충분히 떨어져 있었지만 공기는 묘하게 밀도가 높았다. 맥주 캔을 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캔들이 공간을 나눴다. 대화는 사소했다. 일상 이야기, 이사 온 뒤의 불편함, 혼자 사는 집의 적막. 하지만 그 사소함 속에 서로가 외로웠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안다고. 하지만 자신도 멈추기 어렵다고. 그 말은 불을 끄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기름 같았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숨이 조금 빨라졌다는 걸 알아차렸다. 손에 쥔 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걸 공유해버린 상태였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침묵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녀가 먼저 일어섰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겠죠. 그 말은 선을 긋는 말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다음을 남겨두는 말이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벽 너머로 그녀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공간은 쉽게 식지 않았다. 그녀의 감정은 분명히 변하고 있었다. 더 이상 우연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선택의 문턱에 서 있다는 걸 나와 그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제 이 관계는 어느 쪽이 먼저 멈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용기를 내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일부러 시간을 비워두지 않았다. 우연이 아닌 필연처럼 겹치는 순간들이 늘어났다. 분리수거를 나가는 시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위치,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선까지.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있었지만 서로가 그 겹침을 피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했다. 피하지 않는 선택이 쌓이자 감정은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했다. 나는 나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고 벽 너머의 기척에 귀가 먼저 반응했다. 이성적인 판단은 늦어졌고 감정은 앞질러 나갔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메시지는 점점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문장은 짧아졌지만 의미는 더 무거워졌다. 오늘도 힘들었죠. 같은 말이 서로를 붙잡는 끈이 됐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사소하게 찾아왔다. 비가 내리던 밤 현관 앞에서 마주쳤다. 우산이 젖은 채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은 짧았지만 그 사이에 쌓인 감정은 길었다. 그녀는 먼저 말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기 싫어요. 그 말에는 부탁도 명령도 없었다. 다만 솔직함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동의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핏소리만 창밖을 채웠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이번에는 거리조차 의미가 없었다. 손이 스쳤고 그 순간을 떼어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떨림이 전해졌다. 나도 떨리고 있다는 걸 숨기지 않았다. 감정이 겹치자 말은 점점 필요 없어졌다. 그녀가 먼저 나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망설임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했다. 그 말들이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숨이 가까워졌고 심장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빠르게 뛰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폭발이라는 말이 어울렸다. 소리 없이 터지는 감정의 파편들이 공간을 채웠다. 오랜 시간 눌러왔던 욕망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의 입술이 내 어깨에 닿았고 나는 그 온기를 놓치지 않았다. 이것이 잠깐의 일탈인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인지 구분하려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선택하고 싶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선을 넘어왔다는 사실이었다.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라는 걸 알면서도 후회보다 안도가 먼저 찾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무서워요. 그 말에는 기대도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최대치로 드러냈다. 숨기지 않았고 미루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기로 한 그 선택이 곧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아침이 왔을 때 모든 게 그대로인 것 같았다. 창밖의 하늘, 같은 층의 복도, 늘 지나던 문 손잡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밤 사이에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왔다는 걸. 선택은 이미 끝났고 남은 건 그 선택을 어떻게 견디느냐였다. 그녀는 말수가 적어졌다. 이전처럼 감정을 쏟아내지 않았고 대신 오래 생각하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그 침묵이 불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도망치려는 기색보다 결심을 정리하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휴대폰을 몇 번이나 집어들었다 내려놓았다. 익숙한 이름들이 화면에 떠오를 때마다 손끝이 무거워졌다. 우리는 약속처럼 밖에서 만났다. 집 근처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지만 서로의 얼굴을 또렷이 볼 수 있는 곳. 일부러 그렇게 정했다. 숨을 곳이 없다는 걸 확인하려는 듯.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온 거죠.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었다. 되돌리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머릿속에서 수없이 계산했던 결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잃을 것, 버릴 것, 그리고 얻을지도 모를 것. 어느 것도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 이 감정을 부정하고 돌아가면 남는 건 평온이 아니라 공허일 거라는 것. 나는 그 공허를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이전과는 다른 감각이 전해졌다. 설렘보다 무게가 먼저 느껴졌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그녀도 그 무게를 느끼고 있다는 듯 손에 힘을 줬다. 우리가 선택하는 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방향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미뤄왔던 말, 피하고 싶었던 대화.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다. 탑장이 오기까지의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 사이 그녀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함께라는 사실이 이 선택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몰래 만나는 시간표도 핑계도 만들지 않았다. 대신 아주 단순한 약속을 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 서로를 선택한 이상 그 선택의 결과도 함께 감당하겠다는 것. 그 약속은 로맨틱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진짜처럼 느껴졌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하지만 그 불안 위에 이상한 평온이 얹혔다.
이제 더 이상 갈림길에 서 있지 않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녀가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무섭지만 혼자는 아니네요. 그 말이 이 모든 선택을 요약하고 있었다.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이미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지키던 것들을 내려놓는 선택은 가혹했지만 그 선택을 함께 나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몰랐다. 이 결단이 얼마나 큰 폭풍을 불러올지. 하지만 그날만큼은 서로를 선택했다는 사실 하나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폭풍은 늘 예상보다 조용하게 시작됐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터졌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저녁이었다. 퇴근 시간도 집 앞 골목의 불빛도 모든 게 익숙했다. 그래서 더 방심했다.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줄은 몰랐다. 집 근처에서 그녀와 마주한 건 계획된 일이 아니었다. 잠깐 얼굴을 보고 헤어지자는 생각이었다. 서로의 표정을 확인하고 오늘 하루를 넘기기 위한 확인 같은 시간.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이 오래 숨겨온 감정을 한꺼번에 밖으로 끌어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과 몸짓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이미 각오를 다진 사람들 특유의 표정이었다. 그때였다. 익숙한 목소리가 너무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름을 부르는 그 톤,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움켜쥐었다. 그 짧은 접촉 안에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놀람, 두려움, 그리고 피할 수 없다는 체념. 아내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꽂혔다. 설명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말보다 먼저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가장 잔인했다. 변명할 시간도 상황을 정리할 여지도 없었다.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서 있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선택이 현실이 되는 무게를. 머릿속에서 수없이 계산했던 결과들이 한꺼번에 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숨기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 태도가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 셋 모두 알고 있었다. 아내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허탈이 먼저 스쳤다. 그 표정이 가장 아팠다. 화를 내는 것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큰 단죄처럼 느껴졌다. 짧은 질문 하나가 공기를 갈랐다. 사실이냐는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동작이 수십 년의 시간을 갈라놓았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알았다. 이제 선택은 끝났다는 걸.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여지도 중간지대도 없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이전과 달랐다. 떨림보다는 단단함이 느껴졌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간이 시작됐다는 신호 같았다. 그날 밤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시계 소리,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는 돌아갔고 나는 혼자 남았다. 선택의 대가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명확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결심이 더 또렷해졌다.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든 끝까지 가야 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마지막 단계는 아직 남아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이제 더 이상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음 선택이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될 거라는 걸.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집안의 공기가 조금 가라앉았다. 갑작스러운 사건 이후로 시간은 분명 흘렀지만 마음은 아직 그날 밤에 머물러 있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작됐던 감정이 이렇게 큰 파동을 남길 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같은 복도를 지나다녔지만 모든 장면이 다르게 보였다.
그녀와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피한 것도 싸운 것도 아니었다. 다만 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선택은 분명 진심이었지만 진심이 언제나 현실의 답이 되는 건 아니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결정적인 변화는 그녀에게서 왔다. 어느 날 저녁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전 남편이 찾아왔다고.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지만 막상 마주하자 가슴 한쪽이 조용히 무너졌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은 아니었고 단정적인 결론도 아니었다. 다만 과거가 현재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표정이 얼마나 복잡해졌을지 충분히 그려졌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얼굴을 봤다. 집 근처 처음 자주 마주치던 그 골목이었다. 예전처럼 가까이 서 있지는 않았다.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일부러 거리를 남겨둔 모습이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그 말에는 변명도 후회도 다짐도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할 일은 아니라고. 우리 모두 선택했고 그 선택이 여기까지 데려왔을 뿐이라고.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로 돌아가려는 결심도 보였다. 나는 그 눈빛을 붙잡지 않기로 했다. 붙잡는 순간 이 관계는 더 아프게 남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말했다. 이 시간은 잊지 말자고.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말자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벽 너머의 소리는 다시 일상이 됐다. 택배 소리도 발걸음도 예전처럼 의미를 갖지 않았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허전함마저 익숙해졌다. 대신 어떤 기억이 남았다. 혼자 살던 공간이 누군가로 인해 잠시 살아 움직였다는 기억. 금기였지만 분명히 진심이었던 순간에 대한 기억. 나는 이제 벽에 귀를 대지 않는다. 택배 상자를 유심히 바라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이 떠오른다. 손이 스쳤던 감각, 잠깐의 눈맞춤. 그 짧은 시작이 이렇게 긴 여운을 남길 줄 누가 알았을까? 그녀는 결국 이사를 갔다. 마지막까지 크게 인사하지는 않았다. 서로에게 그게 더 나은 방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빈집이 된 옆집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어떤 사랑은 이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기 위해 존재한다고. 그리고 그 지나간 흔적이 사람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만든다고.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도 피극도 아니었다. 다만 한때 서로를 선택했고 결국 각자의 현실로 돌아간 두 사람의 기록이었다. 나는 그 기록을 마음 한켠에 조용히 접어두었다. 다시는 열어보지 않겠다는 다짐 없이. 언젠가 문득 떠올려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그렇게 이 모든 감정은 기억 저편으로 넘어갔다.